2023년 봄 평택의 미래를 꿈꿨던 젊은 부부 승호와 유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도시의 심장, 삼성전자 캠퍼스가 만들어낼 눈부신 성장에 대한 기대로 평택 전체가 들썩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부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조급함에 평택의 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곳은 1999년 준공된 1035세대의 대단지, 평택의 희망을 품은 푸른문 아파트였습니다. 직주 근접의 실수요가 탄탄해 보였고 거대한 산업단지를 배후에 둔 만큼 실패할 리 없는 투자처라 믿었습니다. 2023년 5월 마침내 부부는 13층 매물이 2억 6,500만 원에 나오자 모든 자산과 대출을 끌어모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삼성시티의 주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 시장이 차갑게 식어가던 2025년 3월 같은 동 1층 최저층 매물이 1억 원에 거래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과 2년도 안 돼 자산 가치의 62%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한때 평택의 희망을 상징했던 이 아파트의 추락. 이것이 과연 한 젊은 부부만의 비극일까요? 아니면 특정 산업에 모든 것을 걸었던 도시의 구조적 위험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만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은 아니었을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하향 안정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불안정한 장세에 진입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평택은 일부에선 가치가 폭락하는 극심한 위험이, 다른 한편에선 가격이 급등하는 강력한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평택이라는 하나의 시장이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철저한 양극화 장세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평택은 안정적이라는 한 단어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회와 위기가 그 어느 곳보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시장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평택이라는 하나의 도시 안에서 왜 어떤 아파트는 반등하고 어떤 아파트는 끝없이 추락하는 걸까요? 그 답은 평택의 성장 동력인 삼성전자와 GTX라는 강력한 자석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양극화 현상을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승그룹의 성공 방정식은 명확합니다. 평택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동부권, 즉 삼성전자와 GTX 교통망이라는 핵심 성장축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들은 외부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탄탄한 실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을 회복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칠원동의 평택지제역 동문군문인 일맘시티 3단지입니다. 이곳은 준공 3년차의 신축 대단지라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진짜 힘은 입지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 캠퍼스로의 출퇴근이 용이하고 향후 GTX AC 노선이 정차할 평택지제역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직주 근접과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었고 그 결과는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74타입은 2022년 2월 15층이 3억 2천만 원으로 저점을 찍었지만 탄탄한 실수요 덕분에 2023년 9월 18층 로열층이 3억 9,300만 원에 거래되며 22.8% 가까이 급반등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될 곳은 된다는 법칙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 단지 외에도 용이동 평택용이금 5호 올림 1단지나 고덕동의 신축 단지들 역시 대규모 세대수와 우수한 입지를 바탕으로 저점을 다지고 회복세로 돌아서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그룹은 평택의 핵심 성장축인 동부권에서 비껴난 서부생활권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 연식이 오래되어 주거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차가워지자 매수세가 가장 먼저 끊기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평택항 인근 서부권에 위치한 안중읍의 동신아름마을입니다. 2005년 준공된 이 단지는 삼성전자와 지제역 중심의 동부권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평택의 핵심 개발 계획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자 투자 및 실거주 수요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84타입이 2024년 4월 3억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불과 1년여 만인 2025년 7월에는 1억 5,500만 원까지 가격이 추락하며 무려 48.3%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한 입지는 시장의 하락 압력을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안중읍 외에도 동삭동 평택 센트럴 자이오 단지, 지산동 삼익 아파트 등도 과거 최고가 대비 46.4%, 59.6% 하락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발의 중심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거나 연식이 오래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택시장은 삼성전자와 GTX라는 두 개의 심장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과 그 외 지역으로 철저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동력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평택 안에서도 어떤 단지는 반등하고 어떤 단지는 하락하는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평택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개발 계획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개발 계획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클러스터, GTX, 브레인시티. 이 거대한 계획들이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이 만들어낸 풍부한 일자리는 특정 지역의 임차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 수요는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 턱 밑까지 밀어올렸고 바로 이 지점에서 수백만 원으로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소액 갭 투자의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단돈 121만 원. 이 돈으로 평택의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소액 투자자의 희망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리스크를 품고 있는 평택 갭 투자의 두 얼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즉 전세가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단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중 가장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단지 하나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2018년식 주상복합 아파트인 서정동의 서정역 구매도 시도드림입니다. 이 아파트는 데이터상으로 놀라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35타입의 최근 1년 평균 매매가는 약 8,060만 원인데 평균 전세가는 약 7,938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이 무려 98.5%에 달합니다. 산술적으로 내 돈 121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지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근로자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서정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근로자들이 꾸준히 전세를 찾아주니 매매가가 주춤하는 사이에도 전세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98.5%라는 숫자는 달콤한 독배와 같습니다. 이 투자의 모든 기반은 안정적인 전세 수요라는 단 하나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인트로의 사례처럼 반도체 경기가 흔들려 삼성을 포함한 협력업체들의 인력이 일부만 감축되어도 이 지역의 전세 수요는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단 10%만 하락해도 투자자는 약 800만 원의 보증금을, 15% 하락 시에는 1,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추가로 마련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121만 원의 기회를 보고 뛰어들었다가 순식간에 투자금의 10배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신한 에센스마트 서정아트타워의 전세가율은 97.3%, 평택 메트로하임은 93.6%로 평택 내 소형 주거시설들은 비슷한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택에서의 소액 갭 투자는 부동산이 아닌 삼성전자와 평택의 산업경제라는 변동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아파트 한 채가 아닌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의 주가에 신용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최대로 일으켜 투자하는 것과 같은 금융행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낮은 실투자금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평택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경기의 흐름까지 면밀히 분석하며 감당 가능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평택 부동산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전략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시티의 두 얼굴을 직시해야 합니다. 평택 시장의 가장 큰 동력인 삼성전자는 동시에 가장 큰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평택 투자는 부동산과 반도체 산업 두 개의 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외부 경제 충격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삼성의 실적 발표나 반도체 관련 뉴스를 부동산 데이터만큼 비중 있게 모니터링하고 산업 하강 시나리오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 계획의 발표가 아닌 단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GTX나 브레인시티 같은 호재는 발표 시점에 가격이 과도하게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 언제든 강력한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GTX의 타당성 조사 통과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 사업비 조달 계획 확정과 같은 실질적인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투자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완공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지불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셋째, 미래 정책이 어떻게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시장을 바꾸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627 부동산 대책의 가장 강력한 규제는 바로 6개월 전입 의무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거주해야만 하므로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을 받는 전통적 갭 투자 모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집에 직접 살 사람입니까? 라는 정책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모든 투자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갭 투자자들이 공급하던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평택의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감당할 공급이 부족해져 전세가 폭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솟은 전세가는 매매가를 위협할 정도로 높아져 결국 전세를 살던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하게 만들고 이것이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갭 투자는 막히지만 오히려 높은 전세가가 집값을 자극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동부와 서부를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두 권역의 성장 동력과 리스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규제는 언제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어 왔습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동부권은 6억 대출 한도가, 서부권은 전입 의무가 소액 투자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고 자본 차익을 노린다면 동부, 안정적 가치 상승을 추구한다면 서부, 이처럼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춰 시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인구 통계의 이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평택시 인구 증가라는 것이 통계는 매력적이지만 성장의 과실은 고덕신도시 등 동부권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완화는 항상 특정 지역을 정밀하게 타겟팅합니다. 투자는 성장하는 도시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미시 데이터를 통해 실제 인구가 유입되고 인프라 투자가 집행되는 바로 그곳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핵심 전략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인트로에서 보았던 젊은 부부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성, 개발 계획의 시차, 그리고 급변하는 정책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의 경고입니다.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